78번이 0을 집어넣으면은 무슨 꼴인 줄 알아요? 네, 0분의 0이네요.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네요. 0분의 0 꼴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해서 풀 거죠? 유리화하려고 하는데 유리화하려고 하는 대상이 먼저 분모부터 유리화해볼까? 분모를 유리화하게 되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가 남죠? 듣고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의 값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네. 그럼 분모에 지금 이걸 곱한 거지? 네. 분자에도 곱해줬습니다. 이제 분자의 값을 유리화할 생각입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네. 누구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고?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에 이걸 더 곱했을 겁니다. 보통 틀리거나 그런 경우는 이 뒤에 걸 안 뭐 실수했을 때 틀리는 것 같은데. 빵 되는 원인은 이 x의 값이 빵 되는 원인인가? 근데 어차피 빵 대입한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도 약분되니까. 그럼 결국 앞에서 남는 건 마이너스만 남네요. 뒤에 있는 값이 1 대입하면 빵 대입하면 누구죠? 2분의 2? 네. 마이너스 1이 답인가요? 자, 그 다음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13번. 83번. 83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x분의 fx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알파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식에서 x분의 fx가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등장하도록 하려면 분자 분모를 x로 나누게 하면 되는 건가? 분자의 값을 x로 나누겠고요. 분모의 값도 x로 나누게 하려고 하는데 루트 속에서는 뭘로 나누게 하지?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여서 루트 x의 제곱은 x가 음수일 때 뭐가 되지? 그러면은 지금은 플러스 x로 지금 나누겠잖아.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루트 속에서. 부호 바꿔서? 이게 애매하네. fx 더하기 x의 제곱의 값을 이 루트의 값을 지금 x로 더 나누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x의 값 음수인 거고. 음수의 값을 루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누기 하는 건 x로 나누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x제곱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여서 그렇습니다. 그럼 직접 나누기 하게 되면 루트 속에 들어있는 값은 이런 값이네. x제곱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x분의 f, 이거 말이 꼴이냐? x분의 fx도 있지만 x분의 하나 남죠? 알파만 열심히 대입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값이 문제다. 이건 알파인지 알겠는데 얘가 뭐죠? 네,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게 0이네요? 그럼 0 곱하기 알파니까 이건 안 써도 되겠네? 얘네들은 다 알파라고요? 그럼 결국 남는 값은 뭐가 남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1분의 3알파? 그 값이 4일 때 알파를 구하라고 합니다. 3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4알파입니다. 따라서 알파의 값은? 자, 또 풀어드릴 게 몇 번이죠? 91번. 너 숙제 어떻게 알고 풀어가지고 왔냐? 네. 91번 질문 받았습니다. 91번은 가우스라는 녀석의 값이 있을 때 가우스를 무시하고 풀어도 답은 똑같습니다. 객관식 문제니까 가우스를 무시하고 그냥 3x분의 6x라고 놓고 푼다면
차수가 똑같으니까 2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풀어도 객관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술형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수희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1.2에 가우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값은 1.2보다 0.2가 작은 1이죠. 3이라는 숫자에 가우스가 있으면 그건 3-0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가우스 x의 값은 x라는 숫자보다 조금 더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려고요. 근데 k라고 하는 수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3분의 x라는 녀석의 값을 바꿔 쓰려고 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건 지금 x분의 6이라는 값이 있는데 가우스 값 대신에 3분의 x-k라고 쓰려고 합니다. 단 k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거는 3x분의 6x지만 뒤에 거는 x분의 6k고요. 분자의 값은 0부터 6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분모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한대변 숫자로 빵이고요. 앞에 것만 개수 비교해서 2가 되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없어? 지금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쌤이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리면 이 그림은 x가 a에서 불연속인 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끊어져 있으니까요. 함수의 값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것도 x의 값이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할 겁니다. 끊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끊어져 있는 거죠. 이것도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할 겁니다. 첫 번째 게 불연속인 이유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두 번째 게 불연속인 이유는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지 않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세 번째 거는 극한값은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y좌표가 극한값이죠? 함수값은 검게 칠해진 부분이 이게 함수값이죠.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지금 불연속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한북 그리기로 그림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손을 떼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불연속인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외에는 불연속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은 함수가 a라는 값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고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정의되고 존재되는 것들이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세 가지 불연속인 경우가 없겠네?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우리는 함수 fx의 값이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셋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지 않는 게 있으면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한 말 정확히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함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나가는 다항함수들 있잖아. 다항함수의 범주에 이 세 개는 다 들어오나요? 그거 말고 또 알고 있는 함수가 뭐가 있죠? 또 뭐 알고 있죠? 또 알고 있는 거 없어? 이런 함수들을 알고 있죠? 다항함수는 1차 함수, 상수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모든 다항함수는 불연속이 되는 값이 있나요? x가 어떤 값에서든지 무조건 연속이죠. 다항함수는 100% 연속입니다. 유리함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까? 유리함수의 값은 그림을 갖다 그릴 때 점근선을 기준으로 끊어져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유리함수의 값은 만약에 선생님이 함수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는 언제 불연속인가요? 네, 이건 x가 2에서 불연속이겠죠? 근데 정의역이 뭐지? 분수함수의 정의역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었나? 분모가 빵이 안 되는 숫자? 그러면 우리는 정의역에서는 연속인 거네? 2 빼고는 연속인 거네?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뭔 줄 알아?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정의역에서 연속인 거네. 분수함수도 2 빼고 정의역이니까 2 빼고는 연속인 거잖아. 무리함수의 값이면은 모든 실수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잖아. 무리함수의 값은 이런 식으로 그리나요? 어떤 무리함수의 값이 루트 x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뭐죠? 마이너스 3보다 큰 같은 모든 실수? 마이너스 3보다 큰 같은 범위에서는 연속인 거네? 정의역에서는 연속인 거네? 삼각함수 중에 사인하고 코사인 다 이렇게 그리잖아. 사인, 코사인이 불연속일 때는 없습니다. 사인, 코사인은 불연속일 때가 없지만 탄젠트 값은 불연속일 수 있냐? 탄젠트의 그래프는 불연속일 때가 있는 것 같아. 탄젠트는 정의역이 뭐였더라? 자, 시험 본 지 얼마 됐다고 중간고사 때 시험 보는데 지금 대할 수가 없어? 탄젠트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뭐야? 이게 점근선이었나? 탄젠트의 점근선은 모르면 안 돼요. 탄젠트의 점근선이 있었고 정의역은 그래서 점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인가? 내 말 이런 거 맞으세요? 그 점근선인 부분의 x의 값들만 제외하면 다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인가? 그럼 즉 정의역에서 이것도 연속인 거네, 탄젠트도?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지?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뭐지? 네,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죠? 그 지수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죠?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뭐야? 그럼 로그함수도 정의역에서는 다 연속인 거니?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했던 우리가 아는 모든 함수는 정의역에서는 싹 다 연속이네? 딱 하나 빼고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가 하나 더 있어. 가우스를 가진 함수가 있어. 가우스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나? 그렇지, 가우스는 계단으로 그리지. 0부터 1까지는 1부터 2까지는 2부터 3까지는 2인가?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는 마이너스 1인가요? 가우스의 그래프는 언제 불연속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가우스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수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함수 중에는 가우스만 특별한 거네. 나머지는 싹 다 정의역에서 연속인 거네. 머릿속에 입력됐겠죠? 그 이외에는 절대값을 가진 함수가 있긴 합니다. 절대값을 가진 함수가 있는데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죠? 불연속일 때가 있나요? 없죠? 절대값 가진 함수는 연속이겠군요. 그러면 가우스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정의역에서는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다음이 불연속인 이유를 말해보래. 첫 번째 그림은 3에서의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 건가요?
정의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고요.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같이 사용합니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서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인가요? 극한값은 정의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수값만 정의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거는 극한값은 3인데 함수값이 4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해보세요 라고 서술형을 출제한다면 그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완벽한 답을 작성을 해야 되지만 객관식으로 다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x의 값이 0에서 연속인 걸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다 그림을 그려서 풀 겁니다. 객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갖다 그려서 풀어보겠습니다. 0이 아니면 x를 약분할 수 있니? 네. 0이 아니면 x의 값을 약분하면 누구야? x 플러스의 값이 0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그리나? 0대 2번 값은 0에다 함수값을 찍으라고요? 그럼 얘는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극한값은 1이고 함수값은 0이기 때문에 극한값 함수값이 달라서 불연속인 거죠? 그럼 첫 번째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0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네요? 이게 답입니다. 두 번째 건 절대값 x는 충분히 그릴 수 있고 이건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0에서 연속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서술형으로 출제한다면 쓸 게 너무 많아. 귀찮아. 우리는 그림만 그리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주지 않거든. 이번에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출제했어. 어저께 고3 모의고사 있었거든? 7월 10일 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 f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쓴 게 있었어. 이게 0에서 연속인지를 따져봐야 됐었거든? 근데 이런 녀석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못 그리잖아.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식을 연습하는 거야.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그림을 갖다 그릴 수 있고 그림을 그리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뻔히 알 수 있는데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 때문에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조사할 거죠? 함수값을 조사했습니다. 0대 2반 녀석은 0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두 번째 극한값 조사하려고요. x의 값이 빵으로 봤을 때 극한값은 빵이 아닌 값에서 극한값을 조사해야 돼서 x의 값을 약분하고 극한값 구하는 거죠? 극한값은 세 번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은 거 확인했나? 똑같니? 아,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에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연속인 거죠? 자, 첫 번째 0대 2번 함수값이 정의가 되고 있니? 0대 2번은 누구죠? 이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극한값은 누군데요? 절대값은 아까 선생님이 좌우칸을 쪼개지 않았지? 좌우칸을 쪼개지 않은 이유는 0보다 큰 녀석과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뻔히 0만 대입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차피 똑같은 x 플러스한테 0 대입하는 거잖아요.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예상되니까 그건 구분해서 구태해서 안 써도 되는데 절대값 가진 녀석의 값은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될 것 같아. 0보다 컸을 때는 x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인가? 어차피 0 대입하면 둘 다 0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내 말이 된 거 맞죠? 세 번째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건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연습이 충실하게 돼 있어야지. 지금은 시험에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 학교 시험에서. 근데 이게 충분히 연습이 돼 있어야지 어려운 문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은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우리가 닫힌 구간일 때 괄호, 대괄호를 닫힌 구간일 때 괄호로 사용할 거고요. 소괄호의 값은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소괄호를 사용할 건데, 닫혔다는 개념은 등호가 있다는 표현이고요. 열렸다는 표현은 등호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닫힌 구간으로 표현할 거고요. 한쪽만 등호가 있을 때는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등호가 있는 녀석의 값은 각진 대괄호, 등호가 없는 녀석의 값은 소괄호를 사용할 거고 이건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 나중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구간 2,3이라고 써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쌤 2,3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닭이라고요, 닭.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구간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주역이는 생길 것 같아요. 점 아니라고요. 구간입니다. 구간이라고 한글로 써있으면 그거의 의미는 2하고 3 사이에서 문제를 보라는 얘기겠죠? 구간은 점이 아닙니다. 다음에 정의역의 값을 구간으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한대는 등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의 값은 등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대는 반드시 열린 구간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정의역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니? 예.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어서 정의역을 구했더니 x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사이 값으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인가요? 그럼 구간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구간은 닫힌 구간으로 쓰시라고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자, 정의역의 값은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의 모든 실수를 구간으로 쓰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모든 숫자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숫자의 값을 쓸 건데 무한대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닫힌 구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간과 구간을 합치해서 표현해야 되잖아. 이것 또는 이거잖아. 반드시 사이에는 합집합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가끔 귀찮아서 선생님도 문제 풀어주다 보면은 야 이것 또는 이거지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야 귀찮은데 그냥 컴 말고 선생님 이렇게 이것 또는 이거지 라고 할 때도 있는데 컴마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고입니다. 또는이 아닙니다. 근데 일부 책도 가끔씩 귀찮아가지고 컴마라고 써놓고 끝낼 때가 있거든? 잘못된 표현입니다. 반드시 구간과 구간을 이것 또는 저거라고 구간을 얘기할 때는 합집합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고 x의 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구간으로 바꿔보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합집합 0부터 3까지인가요?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구간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할 수 있겠죠? 여기서 룰 어떻게 써요? 집합을 써요?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은 조건제시법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원소가 A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거나 또는 어떤 원소가 B 집합 속에 들어있는 녀석을 A 합집합 B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라는 녀석의 값이 A 속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X라는 녀석의 값이 B 속에도 들어있을 때 우리는 교집합을 사용했습니다. 공통되는 녀석의 값을 구할 때는 교집합을 사용했고요. 또는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전부 다를 지칭할 때는 합집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또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합집합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방금 전에 또는이었을 때 합집합을 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연속함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특정한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끊어지지 않으면 그 구간에서 연속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연속함수는 만약에 모든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데 그림이 끊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이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연속함수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연속인 그래프가 있으면 1부터 3까지 연속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연속함수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연속이었을 때 연속함수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특정한 구간에서 연속이었을 때도 그 구간에서 연속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그래프가 연속인 구간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역에서 연속이니까 정의역만 밝히면 되는 건가요? 정의역이 1보다 커났다고요? 1보다 커났다는 이렇게 표현 되는 건가요? 함수가 연속일 조건 실질적으로는 연속인 문제로 출제하지만 문제는 앞챕터 극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음에는 함수는 1값을 기준으로 1일 때는 함수값을 2라고 정했나요?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직 1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1에 가까워질 때라서 1이 아닌 함수를 쳐다봐야 되고요. 나의 바램은 이 극한값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연속이라고 하니 두 개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문제 풀 때 귀찮으니까 이거 다 안 하고 그냥 대충 이것만 써서 풀 거 아니야. 이것만 풀 거죠? 그럼 어차피 극한 문제인 거죠. 이 극한값 2가 나오도록 한 A, B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랑 똑같고요. 내가 1대2반 부모가 빵입니다. 부모가 빵인데 수렴합니다. 그럼 무조건 분자는 빵인가요? 이 값이 설령 빵으로 수렴하지 않아도 분자는 무조건 빵인 거죠? 자, 분자의 값이 빵 나와야 되니까 B의 값이 누구라고요? 뭐라고 씹으렸어요? 너 미쳤죠? 눈은 반만 뜨고서 먼지거리 하고 있죠 지금? 잠에서 깨면 되겠네요? 자, 1 대입했던 A 플러스 B가 빵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A입니다. 그 마이너스 A 값을 대입할 거죠? 마이너스 A 값을 대입할 건데 그럼 분자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유리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유리화하기 귀찮아서 분모를 인수분해 해버릴까? 분자가 이건데 분모 있는 값을 인수분해했더니 루트 x 플러스라고 루트 x 마이너스 1인가요? 빵되는 원인 제거했고요. 1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A가 2였을 때 1번식에다 대입했더니 B의 값은 뭐 잘못했어? 누가 2라고 했어? 너 이 새끼 너 정신 안 차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배웠던 녀석을 다시 한번 적용시키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fx도 수렴하고 gx 값도 수렴했을 때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했을 때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리미트 하나짜리 리미트 두 개짜리 쓰던지 리미트 두 개짜리 하나짜리 쓸 수 있는 거였지? 나누기만 조심하면 되는 거였냐? 나누기는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 성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어떤 함수가 A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함수가 A에서 연속인 함수가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있는 것들 중에 A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당연히 실수된 건 연속입니다. 더하기 빼기도 무조건 연속입니다. 곱하기까지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여기까지 고민해야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극한하고 똑같습니다. 나누기만 A를 갖다 대입한 게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를 대입한 게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면 그거는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혼란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분모가 빵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에 연속인 구간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함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 구간이 뭐가 되죠? 두 번째 거는 분모가 빵 되는 값이 존재하나요? 세 번째 거도 분모가 빵 되는 값이 존재해요? 그럼 정의역의 값이 첫 번째는 모든 실수,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세 번째 거는 x가 1이 아니고 2도 아닌 모든 실수인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구간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가 모든 실수겠죠? 두 번째 건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이 녀석의 값은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2부터 무한대까지 가운데는 합집합인가요? 다음 중에서 연속인 것만을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다항함수니? 원래 연속인 것들끼리 더하면 당연히 연속함수인가요? 네. 빼도 연속함수죠? 곱해도 연속함수입니다. 나누기를 했을 때는 분모에 있는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 분모는 절대로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이건 항상 2보다 같은 녀석이니까 그럼 이것도 연속함수네? 하지만 이건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x값이 빵이 되거나 2분의 3이 되면 분모가 빵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불연속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거 맞나요? 자, 한 가지만 더 설명합시다. 이 책에서 기본 정리로 설명하기는 좀 난해한 게 있었던 거야. 기본 정리로 설명하기 좀 난해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빼먹었어. 합성함수 같은 경우가 애매모호해. 쌤이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fx의 값이 gx의 값이 둘 다 x의 값이 1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gfx라고 하는 합성함수의 값은 x의 값이 1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혹시 이유도 물어볼 수 있을까요? F1이 이건 분수가 아니잖아요. 네. F1은 G1에 다른 거.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이거죠? 쌤 F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F1의 값이 G에다 대입할 값인데 GX라는 녀석의 정의역이 F1이라고 하는 걸 안 가지고 있으면 대입을 못 하잖아요. 이 말 한 거죠? 나머지 분들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함수에다가 x의 값을 대입한 값을 얻어낸 다음에 그 값을 다시 대입하는 게 합성함수니? 근데 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f1인데 f1의 값을 대입하려고 봤더니 f1이라는 녀석의 값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고 y라는 집합 속에 f1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는 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갈 수 없는 거지.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해 볼까요?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때가 문제군요.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은 x-1이라고 쓰려고요. 직선 다항함수네? 1에서 연속인가요? 하지만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분의 1이라고 써보려고요. 1에서 연속이니? 빵에서 불연속인 거고 1에서 연속이죠? 그런데 합성한 녀석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합성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될 거니까 1에서 불연속이겠
됐네? 이런 식의 발레는 항상 만들 수 있어. 항상. 이런 식의 발레는 항상 만들 수 있어서 책에서는 이걸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책은 설명을 생략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지. 나누기는 부모가 빵이 아니면 연속이라고 했지. 합성함수는 연속이 되려면 설명이 어떤 설명이 있으면 연속일까요? 정의같이 여기겠지. 네 나름대로 편집하지 마시고 말했던 그대로 기억해주면 안 될까요? 이 속에 들어있는 fx의 치역이 gx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돼야지 합성함수는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졸라 길지 않냐? 그걸 글자로 쓰면 이렇게 쓰게 될 거 아니야. 요게 연속이라고 하는 결론을 이 명제를 참이라고 얘기하려면 뒤에 부모가 빵이 아니라고 표현한 건 표현하기가 쉽잖아. 수식하면 끝나잖아. 부모가 빵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말이 길어.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녀석의 명제는 참이야. 근데 네. 다함수가 아니면 얘들이 진짜 다시 한 번만요. GX가 다함수가 아니면 명제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때는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으면 그 명제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GX가 다함수가 아니면 fx의 치역은 GX의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게 아니시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G가 가우스 X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 그 대부분의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가우스를 주고 문제를 풀라 그래. 네 말처럼 그런 경우 방금 네가 말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선생님 gx라는 녀석의 값이 가우스 x고 fx의 값이 X 빼기 요즘 이랬을 때 은행에서 2분의 1에서 연속인지? 그러네. 이 녀석의 값은 극한값을 구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네. 2분의 1 플러스로 갔을 때하고 2분의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이 녀석의 값은? 이 녀석의 값은? 이건 불연속이네. 그러면 이거의 치역의 값은 모든 실수? 이거의 정의역도 모든 실수? 포함되지만 이거의 치역의 값, 이거의 정의역이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연속이네? 그러네. 네 말이 맞네. 그럼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녀석에 대해서 발레인데요? 맞아. 네 말 맞아. 하지만 가우스까지 가지고 우린 얘기하지 않아. 근데 심지어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명제를 참여되게끔 하려면 이런 조건이 붙긴 해야 되거든. 가우스는 예외적인 경우만 빼면은. 근데 모든 문제가 이 말을 안 해. 문제 이 말이 안 써 있어. 이 말이 안 써 있으면 무조건 이 명제는 무조건 발레가 있다는 얘기야. 즉 합성함수는 문제가 뭐라고 씹으려도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합성함수는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긴 말이 있어야지 겨우 맞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항상 안 써놓거든. 자, 최대 최소의 정리로 갔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정리라고 부르기 좀 창피합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규칙이 있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리는 아닙니다. 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그림이 연결만 돼 있으면 A하고 B 사이에서 그림이 연결만 돼 있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 A부터 B까지 범위의 그림이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된 그림이라고 한다면 양쪽 끝에가 꽉 채워져 있네. 비어있지 않습니다. 닫힌 구간이어서. 이러면 최소값은 제일 밑에 거, 최대값은 제일 위에 건데 무조건 존재하는 거네. 최소값도 존재하고 최대값도 존재하는 거네. 지극히 당연하네.
내가 A하고 B 사이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렸어. 그럼 A 대입관계 최소값, B 대입관계 최대값이겠네? 내가 그림을 막 꼬불꼬불하게 아무리 꼬불꼬불하게 A부터 B까지 그림을 그려도 최소값과 최대값은 무조건 있는 거지. 선생님 근데요 상수함수는 어떻게 해요? A부터 B 사이에서 상수함수가 있으면 이 상수함수가 만약에 Y는 2라고 한다면 최대값 최소값을 뭐라고 얘기해요? 최대값이 누구야? 최소값은 누구예요? 최대값 최소값 다 2입니다. 상수함수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림이 연결만 돼 있으면 무조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속이란 조건이 없어도 최대값 최소값은 있을 수 있거든. 만약에 A부터 B까지 그림을 쌤이 이렇게 그렸어. A하고 B 사이에서 그림이 불연속이지. 불연속에도 불구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는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지. 불연속에도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불연속인 녀석의 값은 대부분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끝없이 올라오고 끝없이 내려가면은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럼 확실한 거는 연속이었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있는 건데 불연속이었을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최대 최소의 정리는 대부분 문제를 최대 최소의 정리를 알아? 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연속이기만 하면 최대값, 최소값 있다는 말인데 시험 문제는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문제만 출제합니다. 다음 함수가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0,3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대칭 추기값은 누구죠? 대칭 추기값 1인 녀석의 값을 0부터 3까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은 1에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인가? 3에서 최대값인가요? 시험 문제는 최대 최소의 정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출제합니다. 시험이 조금 어렵다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면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돼서 그것만 조금 까다롭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블록이고요. 대칭축의 값은 대칭축에 이어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최대값은 누구라고요? 최소값은 누구예요? 널 못 믿겠어요. 마이너스 3 맞네요. 자, 분수함수의 값은 정근선이 누군데요? 정근선이 3부터 5 사이 들어있지 않죠? y는 빵인가? 그럼 분수함수의 값은 2부터 5까지만 그래요? 그럼 최대값은 2 대입관계 최대값, 최소값 5 대입관계 최소값인가요? 대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의 정리는 눈꽃만큼도 중요하지 않은데 사이값 정리는 중요해요. 최대 최소의 정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나중에 고3이 돼가지고 수리논술로 대학 가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수리논술로 시험 보는 학교들은 사이값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 내용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서술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런 거 묻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세는 바른데 너 맨날 그렇게 해봤자 기억 못하잖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숙제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세는 바른 자세야. 자, 사이값 정리는 매우 단순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조건인데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죠? 그리고 두 녀석의 y좌표는 같지 않죠? 이런 두 가지 조건만 있다고 한다면 FA하고 FB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 K가 있어.
FA하고 FB 사이에 있는 K가 있어. 그러한 상수함수의 값을 찍 그어주면 교점 좌표는 A와 B 사이에 꼭 하나 있어야 돼. A하고 B 사이의 그림을 내가 이따구로 그렸어요. A하고 B 사이의 그림을 그렸고요. 이 두 점의 Y좌표 사이에 상수함수 K를 찍 그으면 교점의 좌표는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니?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두 개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fx 값이 K가 나오도록 하는 그 x의 값인 C가 A하고 B 사이에 꼭 하나 있어요.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보다는 사이값 정리의 응용을 문제 풀 때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이값 정리의 응용은 닫힌 구간에서 그래프와 연결되어져 있고 함수값이 부호가 달라서 다른 값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호라고 한다면 한 녀석의 값은 x축 밑에 있을 거고 한 녀석의 값은 x축 위에 있겠네요. 부호가 다르니까. 그림을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한다면은 fx 값이 빵 나오는 근의 값이 a하고 b 사이에 꼭 하나 있는 거니? 꼬불꼬불하다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있는 거니? 전제 조건이 연속이고 부호가 반대라는 조건이 있는 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더 많이 사용하고요. 사이값 정리는 FA하고 FB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그 K가 나오는 C의 값이 AB 사이에 있는 거죠. 내용 정리 자체는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니네가 나중에 이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답을 서술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현 방식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좀 애들은 서투른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로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하지만 이 정확한 이 표현 방법으로 답을 쓰는 거는 굉장히 서툰 일이거든? 근데 이걸 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나중에. 자,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 봐보겠습니다. 서술형으로 이렇게 출제를 할 수가 없네, 이 문제는. 다음에 주어진 시기,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 거를 보여주세요. 분명히 한글로 구간이라고 써있는데 일부 닭들이 선생님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있는데 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저 그냥 안 했는데요. 그러지 맙시다. 구간입니다. 주여가 다음에 점 마이너스 1,1을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지금 함수 fx의 값을 잡으려고 합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2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함수로 잡을 생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빵의 값은 x축입니다. y는 빵은 x축입니다. 먼저 이 함수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연속이 맞나요? 이유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이죠.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지금 아까 사이값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 응용이 다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였습니다.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범위가 열린 구간이라 할지라도 이 표현은 근해에 해당하는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C의 값이 마이너스 1과 빵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표현을 한 거고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을 확인해 봤더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음수인가요? 0 대입한 녀석의 값은 1인가? 그래서 양수인가요? 그래서 fx의 값이 빵이 나오는 방정식의 근은 이 방정식의 근은 C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지금 쓴 거 이해된 거 맞나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1이었나? 그 사이의 그림은 어떻게든 연결이 될 건데 연속함수니까 단순하게 연결되든 복잡하게 연결되든 근이라고 지칭한 녀석의 값들은 다 마이너스 1과 빵 사이에 있는 거죠? 이런 거 맞죠?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말로 서술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선생님 다음 함수라서 연속이라고 네. 제가 아니 그걸 기술한다고 할 때도 다음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내가 설명을 위해서 다함수니까 이 구간에서 연속에 의한 거지. 이렇게만 써도 다 알아봅니다. 자,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함수 fx의 값을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 연속인가요? 주어진 구간이 열린 구간이 열린 구간 쓰시면 안 됩니다. 사이값 정리는 항상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 확인해 봤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라고요? 플러스 1 대입한 거 음수라고요? 부호가 다른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fx의 값이 빵 나오도록 하는 근의 값을 c라고 한다면 빵 나오는 c라고 하는 근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전환 현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 앞에다가 이런 말을 써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러므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이런 말을 곁들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연속이 끝났네요. 연속이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 스텝 1은 쉬우니까 니네가 하고 스텝 2하고 스텝 3는 구경시 드릴까요? 하지만 다시 풀어오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한가요? 네,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스텝 2, 스텝 3 이어서 풀겠습니다. 스텝 2의 첫 번째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0번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fx가. 그럼 지금 현재는 0부터 1까지 정의해놨고 1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1에서 다른 함수로 표현됐고요. 1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1에서의 좌극한 극한이 같아야 되나요? 근데 이거 다항함수 둘 다. 다항함수는 원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다항함수는 극한과 함수까지 똑같나? 그럼 여기서 1에서의 좌극하는 1에서의 함수값하고 똑같겠네? 1에서의 좌극하는 누구야? 1에서의 우극한도 그냥 1만 대입하면 되나? 그러니까 A가 누군지 아네요 이제?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럼 주기가 3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야 지금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1부터 3까지는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0부터 1까지는 직선이에요. 근데 1부터 3까지는 포물선인데 포물선을 꼭지점이 1,6이 되는 포물선이고 여기가 1,6이에요. A가 2라서 근데 위로 블록이 돼야 되겠다. 위로 블록이 돼야지만 이런 그림을 계속 주기의 값 2인 상태로 덧붙인다는 얘기야? 이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 함수값이 똑같아야지만 0부터 3까지 그림을 주기가 3이어서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이렇게도 그림이 연속이라고요? 나의 바램은 주기가 3인 녀석의 값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의 극한값과 이쪽에서의 극한값이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는 건가? 이런 거 맞나요? 그렇다면 여기다 0대 2번 값이랑 여기다 3대 2번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네? 0대 2 뺐습니다. 밑에 거한테는 3대 2 뺐습니다. 이거라고요? 네. B의 값은? 그럼 B의 값도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세요. 큰일 났다. 0부터 3까지만 이겨놓고서 마이너스 4 대입하는데 어떡하냐? 마이너스 4 대입한 녀석과 누가 똑같다고?
마이너스 1대2 관계 똑같고 마이너스 1대2 관계랑 2대2 관계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2를 갖다 대입하는 얘기구만. 그럼 2대2 했습니다. 2대2 했더니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주기의 값이 3이어서 0에서의 좌극한과 0에서 우극한과 3에서의 좌극한의 값이 똑같다는 사실만 캐치하면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인데 gx의 값은 2차 함수입니다. gx의 값 2차 함수인데 fx랑 gx를 곱한 새로운 함수 hx가 있습니다. hx의 값이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범위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딨어? 만약에 fx, gx 둘 다 연속함수였으면 이거 둘 다 모두 연속이면 곱하기니까 h는 연속일 거 아니야. 근데 gx의 값은 연속이니? gx의 값은 다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연속입니다. 얘는 연속인데 fx의 값이 연속인가요? fx는 언제 불연속이야? 자, 이런 값들이 마이너스의 우극한 누구야? 마이너스의 좌극하는 함수값은 3의 우극하는 3의 좌극한 함수값 불연속입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 불연속입니다. 근데 불연속인 녀석한테 연속인 녀석을 곱해가지고 얘가 연속이었으면 좋겠다고 hx가? 그럼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지금 이것들은 다 f의 값들이잖아. g라는 녀석의 값이 g라는 녀석의 값을 곱해줄 거 아니야. g의 값들을. g의 우극한 곱할 거고 g의 좌극한 곱할 거고 g의 함수값 곱할 거잖아. 마이너스 2에서. 마찬가지로 g라고 한 녀석의 우극한 g의 좌극한 g의 함수값을 곱할 거잖아. 네모하고 세모에 뭐가 있어야지 똑같은 거야 이것들이. 네모하고 세모 0대야 돼? 그래서 g라고 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 0 나오고 3 대입했을 때 0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내 말 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gx의 값이 누구라고? 전개하면 a, b를 구할 수 있겠군요. a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은 마이너스 6. 따라서 37인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하고 똑같았을 때 gx는 3차 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근데 합성함수의 값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합성함수의 값은 1에서 불연속인가?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1에서 이 함수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1에서만 연속이면은 나머지 모든 실수에서는 연속일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f가 1에서 불연속이어서 이거는 1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얘네만 똑같으면 연속일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지? 먼저 우극한 조사했습니다. 우극한이 누구죠? G 우극한의 값이 누구냐고요? 2 플러스인가요? fx의 값을 t라고 쓰겠습니다. t라는 녀석의 값 2 플러스로 갔을 때 g의 값을 와야 되고요. 1 마이너스면 뭐야? 0 플러스 t의 값은 0 플러스로 갑니다. 1 대입한 함수값은 누구야? 1 대입한 함수값은 1이네요. 그런데 gx의 값은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 좌극한의 값이 함수값이랑 똑같아서 너 아까 g라고 얘기한 거구나? 연속함수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함수값으로 했습니다. 자, 2대2 했습니다. 빵 대2 했습니다. 1대2 했습니다.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인데 2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4라고요? a의 값은 b의 값은 이제 3만 대입하면 돼? 생략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근데 방정식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 실근이 있는 걸 보이라고? 우리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뭐야? 다함수니까 극한값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분모가 빵으로 가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분자의 값도 빵으로 가야 돼요 라고 일단 써야 돼. 그런데 이 함수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f-3은 빵입니다. 두 번째 거에서 뭐 한다고요? 분모가 빵이어서 분자도 극한값이 빵입니다. 그래서 연속함수기 때문에 f1의 값이 빵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fx가 누군지 알아? 다항함수라며. x 플러스 3의 값이 인수고 x 마이너스 인수인 거니? 끝이야? 최고차함계수도 모르고 매차함수도 모르잖아. 그래서 옆에 뭐가 더 곱해져 있을 수도 있지. 그거 gx라고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걸 다시 대입할 생각입니다. 그걸 다시 대입했더니 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약분이 돼요? 네. 남은 녀석의 값은 x-1 곱하기 gx죠? 나의 값도 약분했습니다. x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약분하고 나서 x 플러스 3하고 gx가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그래서 g-3의 값은 g1의 값은 된 거 맞나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정을 보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방정식이. 즉, 요 녀석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진 걸 보이라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어떻게 보여줘?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사용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얘기해 이제? 네, fx는 닫힌 구간 다함수니까 연속일 거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대입한 거의 부호랑 1 대입한 거의 부호를 얘기해야 되나? 문제 생겼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 나와? 아이씨 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 해야지 근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큰일 났네. 그냥 빵인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빵이고 1 대입하면 빵인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어떻게 하지? gx를 가지고 얘기할까? fx를 했더니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빵이고 1 대입하면 빵이니까 fx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는 여기는 근이 없지. 그러니까 gx의 값이 근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네. 그럼 gx만 보면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누구였어? gx가.
gx라는 녀석의 값이 귀찮아서 못 쓰겠다 더 이상.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인 거 확인했나요? 그럼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대입하면 음수, 1대입하면 양수기 때문에 연속인 그림을 그리면 적어도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 있나요? 서술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서술하는 기술은 그림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고 왜냐면 그림을 정확히 모르니까. gx의 값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다함수니까 마이너스 3대입한 게 음수고 플러스 1대입한 게 양수기 때문에 gx의 값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빵 나오도록 하는 c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지므로 fx의 값도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습니다. 라고 서술하면 되겠네요. 이해된 거 맞죠 지금? 이제 스텝 3로 갔습니다. 14번 문제가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그림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림으로 주지. 식으로 줘가지고 귀찮게 하네. 뭐야? 자, 먼저 앞에 있는 게 fx입니다. 마이너스는 언제 마이너스를 하라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요?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플러스 1? 절대값 1보다 컸을 땐 1이에요. 절대값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된 거 맞나요? fx하고 gx의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어본 건 1에서의 극한값을 묻습니다. 나 귀찮아서요? x의 값 1에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fx는 우극한이 누구야? fx 1에서 좌극한, fx 1에서 함수값. gx의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두 개 곱한 값들은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극한값이 있는지 물어봤고 극한값은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건가요? 두 번째, gx 플러스 1의 값은 0에서 연속이냐 물어봤네? 이건 gx인데 gx 플러스 1은 x축바에 얼만큼 이동한 거야? x축바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는데 원래 gx는 언제 불연속이지? 이건 1에서 불연속? 그럼 왼쪽으로 한 칸 가면 언제 불연속이야? 0에서 불연속이야? 0에서 연속이냐 물어봤어? 거짓말인가요? fx하고 gx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물어봤는데? fx하고 gx 플러스 1이? 너만 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습니다. 요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gx 플러스 1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묻고 있는 거니?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넌 무슨 닭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죠 지금? 닭이야 너? 극한값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좌극한. 함수값.
이 점의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다 0이죠? 다 곱했더니 누구예요? 다 똑같으니까. 연속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지웅아 너 이해된 거 맞니? fx가 아이 잘못 봤네. 그럼 fx 마이너스 1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안 주고 있었다.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하는 좌극하는 함수값은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이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안 그려져 있는데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포물선을 접어올리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gt에 대해서 ft하고 gt가 모든 실수 t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연속이 된다면 f3과 g3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수함수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으면 ft는 누구야? ft는 0. x축이 있으면 2.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그걸 범위를 쪼개야 되겠네? 난 이 점이 누군지 궁금한데. 아, 이 점이 1,1이야? 원래 1,-1이었는데 접어올렸나요? 그럼 t라는 녀석의 값의 범위에 따른 f의 값을 알아야 되겠네? t의 값의 범위에 따른 f의 값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0일) 때하고 (1일) 때만 기준 삼아서 그리면 되나? 내가 그리고 있는 거는 y는 ft라고 하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t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t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빵이라고? t가 0이 되면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1이었을 때는 1보다 컸을 때는 이해된 거 맞나요? ft의 그림은 그렸습니다. ft는 언제 불연속이죠? 얘가 0과 1일 때 불연속? 근데 gt의 값은 2차 함수라고 얘기했네? 그럼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0에서 다르고 1에서도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른 거잖아. 이 다른 녀석 우극하는 사 좌극하는 빵 함수값 2라는 녀석의 값에 이건 f의 값들인데 g라고 하는 녀석의 값들이 다 빵빵빵이 나와야지 곱한 녀석의 값은 다 똑같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어떻다고? 0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된다고? 그럼 gt라는 녀석의 값은 빵 대입했을 때 빵 나왔으면 좋겠고 1 대입했을 때 또 다른 값이야? 그러니까 xt-1의 값을 또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된 거 맞나요? 먼저 f한테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함수값은 g한테 3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전부 다 고3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연습문제 놔뒀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fx의 값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입니다. 근데 y축의 왼쪽에는 fx의 그림을 왼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한 녀석을 그리세요. y축 오른쪽은 fx의 값을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한 걸 그리세요.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gx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빵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a의 값이 누군지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냥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냥 그림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x축은 없어야 되겠다. a가 누군지 몰라서. fx는 대칭축이 누구야? fx의 값은 대칭축의 값 2분의 1이라고? 요게 지금 fx를 그렸어?
근데 fx의 그림 얼만큼 이동하래? y축의 왼쪽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걸 그리래? 된 거 맞아요? 아이씨, 잘 그렸으면 좋았을걸. 이건 안 보인다. y축 오른쪽은 뭘 그리라고? 그럼 꼭지점 2분의 3이 되는 거네? 그리고 나서 y축의 왼쪽은 이걸 그리세요. y축의 오른쪽은 이걸 그리세요. 이 말인가?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네. y축을 기준으로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지금. (0에서) gx의 값은 불연속이겠네. 아이씨,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을 제곱하래? 제곱하게 되면 음의 값이 다 양의 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곱한 녀석의 값이 0에서 연속이래? x축이 어디 있으면 좋겠어? 요 두 점에 정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야? 정 가운데 있으면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제곱돼서 양수가 되겠지? 그런데 이 녀석도 제곱해서 이 값이랑 같아지겠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나의 바램은 이 점 좌표가 필요해. 이 점 좌표는 여기다 빵 대입한 거니?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했더니 그림이 망했거든? 요 점 좌표는 여기다 빵 대입한 거야? 여기다 빵 대입했더니 f-1 -1 대입하면은 나의 바램은 정중앙에 x축이 있으면 좋겠다고? a는 쉽죠? 이런 거 맞아요? 정말 쉬운 거 맞니? 자, 17번으로 갔습니다. 17번은 아주 유명한 문제야. 수능 기출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랑 비슷하게 문제를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하고 모의고사 엄청 많이 출제했었거든? y축의 왼쪽에 있는 건 직선이라고 합니다. y축의 왼쪽에 있는 건 직선이고요. y축의 오른쪽도 직선인가? 아이, 14인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는 지금 이런 값들이고요. 여기는 이런 값인가? 0보다 작을 때는 등호가 있고요. 0보다 클 때가 등호가 없네. fx를 본 거지? fx는 언제 불연속이죠? 네, fx의 값은 0에서 불연속입니다. f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우극하는 7이고 좌극하는 1이고 함수값도 1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의 값은 어디서 불연속이냐? 다른 분들도 이해되셨나요? 진짜로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A만큼 움직였으니까 A에서 불연속인 거죠? 그럼 이 곱한 녀석의 값은 두 함수 곱했잖아. 곱한 녀석의 값은 0하고 A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어. 곱한 녀석은 0에서 아니면 A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야. 근데 A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요점은 이거네. 얘는 확실하게 불연속이잖아. 얘는 확실하게 불연속이야. 그래서 극한과 함수값이 달라. 우극하는 7, 좌극하는 1로 얘는 확실하게 불연속이야. 그럼 불연속인 녀석의 값이 얘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
0 돼가지고 곱해가지고 7 곱하기 빵, 1 곱하기 빵, 둘 다 빵 되면 연속이야? 얘는 A에서 빵이 나와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1과 14가 대입한 빵 나오니? 그러니까 A의 값은 이런 거 맞나요?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는 게 정확히 머리에 입력이 되니 지금? 자, 문제입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입선의 C단계 중에 더 풀어줄 게 있을까? 아니요. 너희한테 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뒤에서부터 거꾸로 풀어주겠습니다. 아직 안 풀었죠? 135번 문제로 갔습니다. 135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길의 값 1이고 중심과 크기가 60도짜리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꼴에 OA라고 하는 녀석과 OB의 연장선을 좀 그었습니다. 원래 OAB가 반지름이 1이었는데 확장했어. X만큼씩 확장했다고. 그리고 나서 중점 좌표 A-B'의 중점을 P A-B'하고 평행하고 AB에 접하도록 하는 직선이 있고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Q점, R점도 있습니다. Q점과 R점이 뭔데? 이등변 삼각형.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 끝에 있는 점들이 Q점, R점이구나. 네. 그때 저 삼각형의 넓이의 값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X로 표현해서 구한 다음에 극한값에 대입하세요. 난 지금 fx만 x라는 문자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이만 x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모의 값이 x 플러스 1 무한대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일단 QR 길이 필요한가? 그리고 저 삼각형의 높이가 필요한가? 이거 두 가지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일단은 여기 길이 좀 알고 싶은데. 수선을 갖다 그어주면은 여기가 30도라고요? 근데 여기 길이 1이라며. 30도라며.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야? 네, 루트 3분의 1이네요. 그럼 QR 길이의 값은 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높이의 값을 먼저 주고 갈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 여기가 x 플러스 1이냐? 여기 x 플러스 1이면 OP 길이가 몇이야? 여기 OP라고? 거기서 1만 빼면은 그게 높이인가?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했습니다. 2분의 1 곱했어. (2분의 1) 곱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개했습니다. 이거예요? 분모에 x 플러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극한값 구하라고 했나요? 답은 뭐예요? 이게 마지막 문제라고 이게? 이거 좀 창피하다. 읽기 싫은 애들만 틀리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거의? 원이 있습니다. 큰 원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고요. 중심이 원점입니다. 작은 원이 그 속에서 x축에도 접하고 원에도 내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접점 좌표는 여기 x축에 있는 점이 접점이고 여기도 접점인데 y축하고 접하진 않습니다. 중심점은 a, b입니다.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갔을 때 a 플러스 1분의 b를 구하세요. a가 누군가로 가고 있을 때 분모는 a로 표현되어 있는데 분자만 a로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b를 a라는 문자의 식으로 구하세요. 이 질문이군요. 원이
원이 접했을 때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은 접점까지 일직선으로 항상 연결됩니다. 이건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인데요. 여기 전체 길이의 값이 1인가? 반지름 길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반지름 길이의 값이 B라고요? 여기는 A라고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누구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아? 니네 말처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전체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뺐다고도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이거 양변 제곱하면 되겠다. B제곱 소거했고 이항했습니다. 2B라는 녀석의 값이 1-A제곱이에요? 이 값이 필요했다는 거군요.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이거를 분자에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A 플러스 1이 지워지나? 그리고 마이너스 1만 대입하래요? 답은요. 된 거 맞죠? 생긴 건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 실질적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이 문제는 개념센 수학에서 했습니다. 이 문제 선생님 뭐부터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1, 2, 3, 4를 대입한 걸 직접 쓰라고 했나요? 개념센 수학에는 여기 n-1, n-2였는데 숫자가 살짝 바뀌었네요. 자, 131번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fx의 그림을 주고 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보기가 좀 불편한데 이런 말은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꽤 많이 나옵니다. 뭔 말이야? 이건 fx의 그림이 오른쪽 5칸 간 거야? 그 녀석과 fx-z라는 그림이 같은 그림이라는 얘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렇게만 보니까 좀 헷갈린다? 그럼 숫자를 대입해볼까? 숫자로 내가 여기다가 뭐 대입해볼까? 5 대입해볼래, 5. 5 대입하면은 f빵의 값이랑 f-1이 똑같다고? f빵의 값은 빵이잖아. 그러면 f5는 누구야? f는 1이라고? 여기는 빵, 빵이라는 점이 5,1로 바뀐다고? 한 점 더 해볼까? 1,1 6 대입했어. 1 대입하면 1 6 대입했더니 f6-1 f6은? 느낌이 오는데?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5칸 이동하면은 오른쪽 5칸 이동하면은 위로 1칸 이동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거 맞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점 몇 개를 가지고 확인하면 되네요. 이건 또 뭐라는 얘기야? 1-가 왔을 때 극한값 조사라는데 1-를 대입하면 3-인가? 3-면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림이 없잖아. 몰라. 이 부분은 그림이 없어. 몰라. 그럼 1-를 대입하면 이것도 뭐야?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은 이 숫자는 1보다 큰 숫자니? 1보다 큰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가? 1.1 같은 거에 마이너스 달아서 마이너스 1.1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도 큰일 났네. 그림이 없네. 그림이 없는데 두 개의 극한값을 곱하면 2가 나온다고? 여기서의 좌극한 몰라. 3에서의 좌극한도 몰라. 모르는데 이것들 곱한 게 2 나온다고 합니다. 몰라서 너 A 해. 너 B 해. 이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 A라고 얘기했고요. 이쪽에서 가까이 가는 건 B라고 지금 지칭했습니다.
곱한 녀석의 값은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흐름 끊지 마, 이 새끼야, 좀. 자, 2 플러스로 갔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2 플러스로 갔을 때는 이건 1 플러스인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그 그림이 또 없어? 그 그림이 없어. 넌 C해. 2 플러스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4 플러스인가? 4 플러스면 그것도 그림이 없냐? 그럼 D해. 4 플러스가 어딨어? 아, 있네? 마이너스 1 플러스가 1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아, 2로 가야 돼? 아, 그러네. 내가 그림을 그리다 말았네. 요거지. 그래서 4 플러스면은 2로 가는구나. 그럼 이건 마이너스 1로 가야 돼? 이게 누구였더라? 1 플러스였냐? 1 플러스의 값은 마이너스 1로 간다고? 아까 B 이게 마이너스 1로 가면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간다고 칠까? 그럼 뭐 할 수 있어? B도 구할 수 있어? B의 값이 이게 뭐였더라? 아, 이거였나? 1 플러스였나? 아닌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이게 뭐였는데? 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1 플러스 갔을 때가 지금 그 값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1로 갔다고 지금? 그건 하나 구했어. C의 값은. 3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하라고 했어. 3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 모르는데? 네. A가 B가 이 값이 누구였냐? 1, 나 지금 기억이 안 난다. 1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였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왜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4를 더하면 3이야? 아, 여기다 3을 더, 5를 더하는 거지? 5. 5 더한 녀석이 4야? 여기 있는 값은 빵으로 가? 이 값 한 칸 밑에 있어야 돼? 이 값은 마이너스 1로 가? 그러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은? 그래서 3 마이너스의 값이 요거였지. A. 답이 마이너스 3이네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녀석의 값을 조건식을 가지고 추정하라는 얘기군요. 까다롭다. 그럼 그림을 요거는 확실하게 그려놓을 걸 그랬나 보다.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 그림도 그려놓고 출발했으면 덜 헷갈렸겠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물선에 절대값을 씌웠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까지 한 상태입니다. P점 좌표를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과 fx, g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 아이, 졸라 애매하네.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건 알고 있지만 기울기의 값에 따라서 교점 개수를 확인하라고 하니까 그림을 정교하게 제대로 그린 다음에 확인하는 얘기네. 그림 그리는 게 조금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나 그림 작게 그릴 건데.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부터 그리려고 합니다. 점선으로 그릴게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이면은 요건가? 그걸 접올려야 되나? 접올린 녀석의 값은 이건가? 이 그림을 위로 한 칸 이동한 녀석이 있다고?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느낌이 벌써 싸하다. 위로 한 칸 이동하세요. 또 한 녀석의 값은 이걸 뭐 하라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x축 대칭도 하래? 자, 점선의 그림을 x축 대칭한 다음에 밑으로 한 칸 내리는 거니? 자,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에 잡히면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 fx 또는 gx의 그래프랑 마이너스 3의 오른쪽에서만 만나는 점의 개수를 확인하세요. 근데 교점 개수를 합쳐가지고 6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k 플러스로 갈 때랑 k 마이너스로 갔을 때 합친 게 6개? 그럴 수 있는 기울기 k의 값을 다 구하세요. 접할 때 교점 몇 개야? fx랑 하는 교점. 접하기 전에는 몇 개야? 접한 다음에는 몇 개야? 2개 더하기 4개가 6개인가요? 된 거 맞아요? 네.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는 교점이 몇 개야? 그 전에는 만난 다음에는 마이너스 1,1 다음에는 그럼 마이너스 1,1을 지나기 전후에도 합이 6개네? 이건 안 되지. 2개하고 빵개니까. 이것도 빵개하고 2개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났을 땐 되나? 그 전에는 2개, 다음은 4개? 또 접할 때도 되나? 에이씨, 놓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의 값이 극한값의 합의 값이 6이 되는 녀석의 값은 여기서 접할 때 마이너스 1, 1을 지날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날 때 접할 때라고? 이때 말고는 이게 합의값이 6 나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K값의 개수는 4가지라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원이 2개 있습니다. 원이 2개 있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 연결의 값이 R이 되는 원이 있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이 뭐? 2원? 큰원? 큰원이 반지름은 R, 작은 원의 반지름은 3. 그런데 2개의 접선을 그린 게 아니네. 그냥 P.0, P를 0,R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을 그렸네. 0,R.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R점입니다. Q점은 누구라고? 원과 원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 원이 Y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P, 원과 원이 만나 생기는 교점은 Q, PQ를 지나는 직선이 X축에 만나는 점이 R점. 우리 R점 좌표의 극한값이 알고 싶습니다. 누가 어디로 갈 때 안 읽었네. R이 빵에 가까워질 때 R점 좌표가 알고 싶습니다. P점 좌표의 값은 0,R인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Q점 좌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Q를 연결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X절편값만 구했으면 좋겠는데 Q점 좌표를 지금부터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네요. 저번에 풀었었던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은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가요? 두 번째 원이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9였나? 근데 내가 지금 그리는 선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건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요?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끼리 뺐습니다. 뺐더니 6x-9 끝이야? 희한하게 문제 만들었네. 6x가 r제곱이야? x의 값은 6분의 r제곱? 그럼 Q점 좌표가 너무 더러운데? Q점의 x좌표의 값이 6분의 r제곱입니다. 그때 y좌표 필요합니다. 이것도 더러운데? x한테 6분의 r제곱 대입했더니 이항해주면은 36분의 r4승? 그리고 y의 값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자 Q점 구했습니다. 된 거 맞나요? 그런데 Q점 좌표 중에 R은 양수값이니까 앞으로 나오게끔 하면은 Q점 좌표의 값은 36도 내보낼까? 6분의 R 자 Q점 구했습니다. 직선의 방식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식만 이제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직선의 방식이 좀 더럽네요. 기울기가 더럽지. 직선 PQ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6분의 R제곱분의 6분의 R 루트 36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R인가? 네. 그리고 Y절편이 R인가요? 이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해서 X값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럼 이거 이항해줄까, X값? 6 약분했습니다. R 약분했습니다. 나 지금 이항하고 있습니다. R 약분했지? 내가 지금 쓴 거 이해된 거 맞니? R 한 개 약분했고 이항해서 부호 바꿨습니다. 그러면 R점의 X좌표의 값이 R점 X좌표의 값이 이건가요? 뭔가 이상한데? 내가 이상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6 약분할 때. 이건 6이 없냐? 6알이라고 써야 돼? 약분하고 나면은 여기다 6배 써야 되는구나. 6을 빼먹었구나. 된 거 맞나요, 지금? 근데 R이 빵으로 갔을 때 문제 풀라고 했나요? 빵분의 빵꼴 맞아요? 빵분의 빵꼴에서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유리화했더니 분모가 R제곱? 이제 R제곱 약분하고 빵만 대입하면 되죠? 답이 뭐라고요? 수식이 까다롭네. 자, 남은 시간이 한 문제 정도 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좌표 평면에 두 점 좌표가 1,0과 0,2라는 점이 있습니다. 1,0, 0,2 P점과 Q점은
AP 길이하고 BQ 길이가 똑같게끔 움직이는 점이라는데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P점은 A에 가까이 가는 상태고 Q점은 B에 가까이 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선 PQ와 직선 AB의 교점이 이 점 좌표가 나중에 뭐에 가까이 가나요? 이 점 좌표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P점이 A에 가까이 가고 Q점이 B에 가까이 간다면 이 교점의 극한값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딘가를 문자로 잡고 문제식을 세웠으면 좋겠거든? 어디를 문자로 잡을까요? AP. AP 길이의 값을 T라고 놔볼까? AP 길이의 값을 T라고 놓는다면 P점이 A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T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겠죠? 그때 이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러면 P점 좌표가 누군지 알아? 그러네. 1에서 오른쪽으로 T만큼 간 거네. Q점이 누군지는 알아요? 네, 밑에 T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은 직선 두 개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네. 나 지금 AB라는 직선은 누구죠?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이고 y절편은 2입니다. 이제 이 직선만 구해서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되겠다. 기울기가 누구야? y절편의 값이 2-t인가? 이제 두 개 연립해서 교점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다고 놨습니다. 똑같다고 놓고 이항했습니다. 이항하고 있습니다. 맞게 잘 이항했나? 통분했습니다. 통분했더니 t 플러스 1분의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누구라고요? 이제 교점의 y좌표 구해야 되죠? 교점의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지. 대입 안 하겠습니다. 리미트 t의 값이 빵으로 한다면 교점의 좌표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x좌표가? 그럼 3분의 1 대입한 게 낫겠구나. 3분의 1 대입했더니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